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후기법 이호경입니다. 오늘은 제6장 6번째 주제 해결책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크게 컴퓨터가 왜 탄생했느냐,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자료를 표현하느냐, 그 이후에 사장에 와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가지 전략을 세우고 그 중에 이 사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문제를 분할하겠다. 이렇게 분할하는 전략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장에서 알아본 바 이 하나하나 쪼개진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지난 시간 5장에서 알고리즘을 나타낼 때 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내는데 일단 문제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푸는 방법을. 그러다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반복되더라라는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을 우리가 추상화해서 이름을 붙인다. 이게 더하기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 과정을 다른 곳에서 더하기를 호출해서 이 과정을 여기서 재사용하고 또 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더하기를 또 호출하고 또 재사용하고 할 수 있는 이 추상화까지 해서 알고리즘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이렇게 하죠.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수행을 시키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돌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어진 문제의 푸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일어나고요. 이렇게 바로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리즘을 라이팅하고 프로그램을 라이팅하기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알고리즘을 라이팅하기 전,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 모델을 먼저 만들고 이 모델에서 이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 때 주로 이 알고리즘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흐름도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 흐름도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어떻게 모델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델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이 모델은 알고리즘에 있었던 주요 제어, 순차적인 제어, 선택적인 제어, 반복적인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알고리즘을 보면서 이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example도 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태 변화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다루기 위한 모델, 상태 모델, 상태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 이 두 개의 모델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복잡한 알고리즘을 라이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작성을 하고 이 모델과 이 모델을 작성하고 필요할 때 이 모델 작성을 한 후 이 친구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옮김으로써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은 왜 만드느냐?
모델을 왜 만들지?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버리면 되죠. 근데 일단 이 모델을 우리가 만일에 한번 봅시다. 이 건축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이 모델이 앞으로 뭐 지진에도 강하다, 해일에도 강하다, 바람에도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만듭시다. 이와 같은 다리를 짓자 했었을 때 이 다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노력,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구조가 바람에 약해요.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실제로 만들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서 이 모형의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성 분석을 함으로써 만들기 전에 이와 같이 만들었더니만 바람이 강합니다. 이와 같이 만들었더니만 지진이 강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측을 해서 그게 결론을 내가면서 낸 후 이 친구들을 만일에 모자란다면 또 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나타날 때 실제 현장에 가서 건설을 함으로써 혹시 이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들어갔던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 낭비, 잘못된다면 생길 수 있는 그 낭비를 줄이고자 모델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 미리 만들어서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물론 비행기 풍동 실험, 자동차 풍동 실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기 전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어.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면서 이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영화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재미있을 것이다.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 하여튼 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스토리보드를 만든다. 얘도 모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과 같은 그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죠? 시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가 전투기를 한번 몰아본다든지 할 수는 없지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는 이와 같이 모델을 만들면 아파트를 만들면은 그 뒤에 나오네요. 그죠? 이와 같이 모델을 만들면은 살기 편할 것이다. 와서 이 살 수 있는 고객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면 사고 싶어요. 이런 예측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 풍동 실험 모델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 지금까지 어떤 모델이 있었느냐 가만히 보면은 4장에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분해합니다 하는 목적으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소개했는데요.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하라. 만일에 로그인 하는 경우 어떻게 하세요? 결제를 할 경우 어떻게 하세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다이어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아니면 개발하고자 하는 아니면은 또는 존재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로그인하는 기능, 결제하는 기능, 배송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시스템의 그 분석 초기라든지 개발 초기에 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모델로서 그러니까 초기 시스템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 이게 모델이 되겠고요. 기능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언급했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클래스로 짜게 되는데 이 클래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정적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다이어그램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분해된 모델,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분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작게 나누고 나니까 이 각각 하나가 알고리즘으로 기술할 수 있더라. 절차로 기술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가 얘를 활동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흐름도이고요. 흐름도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상태 변화도로 나타낼 수 있더라.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먼저 일단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데 편한데,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하면은 작업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명령어들의 모임, 아니면 뭐 절차들의 모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가령 뭐 대구에서 경주로 간다.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세요. 기차를 타고 가세요. 아니면 자가용으로 가세요. 등등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에 대한 절차를 차근차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계를 조립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세요. 설명서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우리가 레고를 조립할 때 어떤 순서로 하면 된다. 아니면 낚시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이 낚시줄에 낚시 바늘을 잘 끼고 여기 어떤 미끼를 올려서 어떤 식으로 네가 하면은 강에 던져서 줄을 흔든다든지 하면은 낚시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차로 기술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에다 하고 이 시키는 대로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딱 명시한 대로 했을 때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낚시 잘합니다. 그래서 낚시 잘하는 대로 따라 했는데 낚시가 잘 된다. 그러면은 낚시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명령을 사용해서 적절한 순서대로 명령들이 잘 배치되어야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보니까 낚시가 잘 되네. 아니면 그대로 시킨 대로 하나 그다음 뭘 하시고 했더니만 대구에서 경주를 갈 수가 있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알고리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안에는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순서가 나오게 되고 이 순서를 보고 우리가 제어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을 그래서 다른 의미로 제어가 흘러간다라는 의미로 해서 플로우 차트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양식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플로우 차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흐름도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한다. 그 다음 무엇을 한다. 그 다음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지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택시를 탄다. 지각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걸어간다. 그래서 학교에 도착한다. 뭐 수업을 듣는다. 이와 같이 어떤 활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분기가 되고 병합되는 나타내주고요. 출발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밥 먹고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늦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고 안 늦었으면 그냥 계속 걸어간다. 학교 도착한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풀어가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했다. 여긴 출발이고요.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한 일을 본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아침 먹는다.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빨이 깨끗해요. 안 닦아. 이빨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양치질해요.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선택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큰 도시인데 큰 도시에서 목적지에 가는 방법이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막힐 것 같아. 원활하지가 않아요. 원활하다면 이렇게 오면 되는데요.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패스로 갑니다. 이 패스로 왔더니만 이 패스는 또 두 갈래로 가리킵니다. 근데 이쪽이 원활하다면 일로 가고요. 그게 아니면 이쪽이 더 원활하다면 일로 가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더라. 이런 선택하는 선택문.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자면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진기를 찍기 위해서 탁 켰는데 메모리가 가득 찼대요. 그때는 메모리를 갈아 끼웁니다. 근데 켰는데 정상 작동을 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된다. 이런 데도 선택물이 되고 있고, 결제하는 순간 결제를 하기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카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결제 수단은 뭐로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만일에 페이팔로 했다.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고 끝나고요. 아니면 마스터카드 선택하면 마스터카드 번호 입력하고 카드 만료일 입력하고 이렇게, 아니면 비자, 아니면은 디스커버 카드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결제 과정을 이렇게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들을 알고리즘으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기술하면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먼저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반복이라는 게 생기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 병합입니다. 분기문에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아직 안 했습니까? 전화번호 하나 입력했습니다. 0. 근데 아직까지 입력 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1. 또 덜 됐어요. 0. 그 다음에 1, 1, 1, 1. 어쩌고 다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선택, 샌드를 누르죠, 보통. 통화. 그죠? 이런 경우. 요와 같은 반복문도 같이 이렇게 병합문, 선택문으로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기술함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 여기에 자, 예제로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꽤 많아요. 이 한 페이지 넣으려니까 이게 너무나 많아요. 복잡하다고 가정을 하시죠. 가정을 할 때 이걸 그림을 그리고 여기 그림을 그려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것은 로그인을 하는 과정이더라. 추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 한다. 요거는 사실 얘를 뜻하고 있다. 그림이 나와 있죠. 로그인 한 후에 어떤 일들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어 단계, 제어 흐름의 추상화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하고, 너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했는데 혹시 아침에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공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될 때까지 준비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흐름, 제어 흐름을 모델링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뭔가 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앞에 가서 자동차 사주세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의 상태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데, 이 아버님의 현재 상태가 이게 지금 자동차 사달라고 했다가는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상태가 지금 조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차를 사기 전에 아버지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졌을 때 차 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절차를 뭘 하고 하는데 어떤 대상, 아니면 조그만 시스템, 아니면 단위 시스템, 큰 시스템, 아니면 사람, 객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에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근데 이 상태가 간단하면 좋겠는데 이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다면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주어졌는데 물을 끓이고 싶어요. 물을 끓여서 커피를 타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물의 상태가 지금 물은 가열하면 기체가 되고 냉각하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냉각시키면 이게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얼음에서 또 녹이면 물이 되고 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고 싶으면 물을 끓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얘의 상태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가지고 와서 끓여서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주요한 대상의 상태 변화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상태 변화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체가 있다면 물입니다. 100도씨 이상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를 냉각시키면 일단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또 더 냉각시켜버리면 얼음이 되고요.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이 물을 가열하면 기화가 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모델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제는 주유기입니다. 주유기에 가면은 이 주유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데 처음에 가서 자, 일단 주유기는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 주유기가 꺼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여기 지금 고장으로 했는데 이게 꺼진 상태인데 주유기가 꺼진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에서 여기서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면은 얘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삐링삐링 하면서 여기에 뭐 화면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유기를 여기 선택하려면 터치를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죠? 초기 화면이 딱 뜨게 됩니다. 초기 화면이 뜬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여기 경유를 선택하고 뭘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경유 10리터를 넣겠다 하면은 이 친구가 주기가 신용카드를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넣게 되면은 신용카드 진행이 되는 상태. 이 친구가 이제 카드를 그걸 하는 거죠. 신용카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인증을 진행하다가 신용카드가 불량카드면은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만일에 카드를 진행하다가 인증이 안 돼 버리면은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카드가 만일에 인증이 됐다. 이 카드가 인증이 됐다면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자동차 연료구 뚜껑을 열고 뭐 녹색 노즐의 건을 자동차에 넣고 그 다음에 레버를 올리세요. 그래서 주유구가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딱 하면은 이걸 당기면은 이렇게 기름이 막 나오는 여기가 줄이 있고 그죠? 얘를 꼽아서 차에 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주유가 되고요. 주유를 중에 자동차에 주유를 하다가 탱크가 차게 되면 수도 아니면 우리가 미리 세팅하는 금액이 딱 되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종료가 된 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활동이 없으면 경고를 줍니다. 이걸 빼서 빨리 걸어라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종료된 후에 이 주유구에서 주유기를 빼서 여기다 걸으면 얘를 여기 거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완료되고 영수증을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소기항면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와서 주유를 하려면 제가 왔습니다. 주유를 하려면은 내가 선택을 하고 신용카드를 꽂고 그다음에 주유기를 들어서 자동차에 넣어서 기름을 넣고 완료가 되면은 빼서 영수증을 받아서 집에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근데 요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친구가 어떻게 상태가 변합니까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니까 됩니다라는 것을 명세를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뭐 간단한 주기라면은 말로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는 이렇게 동작됩니다라는 걸 할 때 이 상태 변화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어떤 시스템, 앞에서 주요기도 살펴봤습니다. 이 어떤 시스템이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지를 알고 할 때, 그죠? 상세한 내용 없이는 시스템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주유기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집에 가려 그러면 그죠? 집에 운전하려 그러면은 차를 끌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저기 어디죠?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기를 만지는데 주유기는 어떻게 동작시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은 이 주유기의 상태 변화와 자동차의 상태 변화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게 돼요. 그래서 이를 모른다면은 알고리즘 기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특정 시스템 아니면 뭐 특정 대상의 상태 변화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사실은 이와 같이 해도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주유기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주유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엄격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행동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 주유기를 켰습니다. 켰더니만 화면에 초기 화면을 보여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네요. 초기 화면을 보면서 나 카드 진행하겠다. 선택을 했더니만 너 신용카드 넣어내라.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넣었더니만 이 친구가 여기다가 신용카드를 지금 확인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가 실패하면은 여기다가 메시지에 너 카드 잘못된 카드다. 그러고 나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통과되면 준비해라. 기름을 넣어라 할 동안 여기에 지금 신용카드 진행 중이다. 주유 중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타나지고 하면서 상태 변화뿐 아니라 동작까지로 나타내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살펴볼까요? 현금 현금 지급기 같네요. 이렇게 화면이 있고 돈 나오는 구멍이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자 초기 켜지면은 초기 화면을 보여줍니다. 메뉴 선택 입금 출금 어쩌고 혹시 당신이 지금 전화를 받고 와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드를 딱 넣으면은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가 들어오면 이 비밀번호를 이 친구는 인정을 합니다. 그죠? 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고 맞는지 틀린지 보고 만일에 틀렸으면은 네, 카드에서 연락하세요. 잘못됐습니다. 어쩌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기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잘 됐다면은 네가 지금 원하는 게 입금입니까? 출금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띄우게 된다라는 내용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알고리즘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수천 또는 수만 개의 상태를 필요로 하는 굉장한 복잡한 모델링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엔트리가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면 이건 보지 말라는 말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단순화시켜 그릴 것인가 할 또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말은 여기 묶어서 보고 여기 묶어서 보고 여기 묶어서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mp3 정도가 될까요? mp3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재생 버튼을 탁 누르면 음악이 플레이가 됩니다.
노래를 재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를 누르면 소리가 커집니다. 재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재생이 커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얘를 누르면 이전 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누르면 다음 곡으로 가서 다음 곡으로 가는데 만일에 마지막 곡이라면은 첫째 곡 지금 12곡이 있는데 여기서 12번째를 플레이 중에 이로 넘어왔다면은 이걸 갖다가 다음 곡은 1번이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전 곡 1번 플레이 중에 이전 곡을 눌러버리면 여기서는 12번으로 넘어가는 세팅을 해준다는 말이 여기 있고요. 마지막 노래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재생 중에 이쪽으로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배터리 충전 중에도 얘를 누르면 또 플레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쪽에 재생, 다음 곡 선택 이게 아니라 갑자기 충전하고 충전기에서 빼내는 과정이 지금 딱 들어와서 이 그림 상태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요. 이럴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듈로 한다. 배터리 상태 변화. 여기서 어떤 경우에도 일로 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경우에도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게 되면 충전을 시작해서 충전된 끝나면 끝이 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상인 상태에서 소리를 키우고 줄이고 다음 곡 선택하고 다음 곡 선택, 이전 곡 선택하고 다음 곡 선택을 이렇게 모델링 해서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이런 걸 개발할 때는 충전,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상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충전되고 이렇게 하면 방전되고 했다가 그 다음에 얘를 또 따로 또 더 자세하게 충전만 따로 빼서 이렇게 이와 같이 모델링하고 요외에 여기 플레이 내용은 또 따로 떼서 이와 같이 따로 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얘도 분할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필요한 것을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세히 내려가면서 톱다운으로 풀 수 있다. 그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문제를 어떤 절차대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을 알고리즘에다 했고요. 알고리즘에는 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적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수행시키는 방법, 그리고 반복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반복입니다. 그리고 추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되면서 액션 어떻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분기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거는 거꾸로 돌아감으로써 반복도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 선택, 반복문을 그림으로 다룰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이 그림으로 문제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큰 문제를 모델링 하다 보니까 저쪽에 물은 어떻게 변하죠? 얼음이 있어요. 커피를 먹고 싶은데 그럼 일단 녹여서 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녹여서 끓여서 뜨거운 물로 만들어라. 이 상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다음 또 다른 뭔가가 있고 다른 뭔가가 있었을 때 새로운 잘 모르는 액체가 왔는데 얘를 끓이려고 할 때 이 친구는 몇 도에서 끓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럴 때 상태 변화도 여기서 온도를 가열해서 몇 도가 되면 기화가 되고요. 80도 되면 기화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상태 변화도로 그려주면은 우리가 결국 이 알고리즘을 모델링 해 나가면서 각각의 특성을 잘 살려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다이어그램, 그죠? 이 흐름도였습니다.과 요 스테이트
소프트웨어 변화도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번 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활동 다이어그램은 명령어가 수행되는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좋죠. 그리고 상태 다이어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 분명하고 명확한 상태를 가지는 대상을 활용할 때 그 상대방이 뭐가 얘가 어떻게 변한다. 그러니까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요거를 개발할 때 뭐 주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ATM 기계 같은 걸 개발하는데 여기 상태 변화가 확실하게 움직일 때 이 상태 변화도로 그려주면 확실해진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죠. 물이 있는데 얘를 가열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기체가 되고 이를 냉각하면 물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 반응하는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과 상태 다이어그램은 둘 다 문제를 분해하는 기능과 추상화를 지원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확대를 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아니면 큰 그림을 보고 싶을 때는 추상화 레벨을 올려서 상위 레벨에서 보면서 큰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런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뭔가가 왔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있는데 이 친구를 가열했더니만 이 친구가 기화가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냉각시켰더니만 액체는 되는데 아무리 냉각시켜도 액체야.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상태 변화도를 딱 만들어서 요거는 가열하면 기체되고요. 냉각하면 물 됩니다. 끝. 자, 예, 한 장의 그림은 1000마디의 말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도자기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상태 변화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복잡한 과정, 고용 절차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건강검진 받으시고 뭔가를 제출하면 우리가 며칠 있다가 당신한테 통보를 해줄 테니까 어쩌죠. 이런 거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흐름도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기술자와 시스템을 설계하는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 기술자와 고객. 자, 아파트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요.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은 이걸 보고 살기 편한 집이다 판단할 것이고 기술자는 이걸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모델은 기술자와 고객이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델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한다.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되게 막 집이 춥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모델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쪽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북쪽은, 이쪽은, 남쪽은 햇빛이 별로 들지 않고 이런 분석을 해내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 역시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도 잘 그린 흐름도와 상태 변화도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목은 Computative Thinking for Modern Problem Solver라는 책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